제가 관상을 잘 보지는 않거든요. 눈썹이 영 마음에 안 들어. 눈썹 문신을 좀 해야 되나? 귀찮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눈썹 문신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게 뭐냐면, 눈썹이 가느다랗게 이렇게 끝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펜이 이렇게 모여요. 근데 눈썹은 나를 추종하는 세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눈썹이 이렇게 모이지 않고 흩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뭐랄까요, 추종하는 세력이 뜻이 잘 안 맞아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관상이 사주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상이 불여 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말은 뭐냐면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과 색을 봐야 되거든요. 찰색과 관상을 봐야 되는 건데요. 상을 보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상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개운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얘기를 해요. 내 운을 바꾸고 싶은 의지,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성형이죠. 뼈를 깎는 고통을 통해서 내 운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러니 성형도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내 의지가 그렇게 강해서 지성이면 감천하는데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그걸 이겨내서 이쁜 얼굴이 됐어요, 관상학적으로. 그럼 그것도 개운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찰색이라고 해서 색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걸 얘기를 해요. 심상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그러면 형태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그 색이 그때그때 운을 작용시키거든요. 그래서 색이 중요하니 관상이 불여 심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눈썹 문신하는 것도 그것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눈썹은 팬클럽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추정하는 세력. 근데 그 유튜버들 중에서 눈썹 문신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근데 눈썹이 짧고 막 뭉퉁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눈썹 문신을 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10만 20만 유튜버가 된 것은 눈썹을 문신을 해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3D 문신인가 요즘 반영구라고 하더라고요. 눈썹을 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빈센트님, 그것이 알고 싶다. 가평계곡 살인사건 연구원 마누라. 네. 성형을 해도 본성은 어디 안 가. 그게 참 신기한 사건이죠. 그 사건 자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아니, 자기랑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랑 동거하고 있고, 그 남자에게 차도 사주고 이렇게 그랬는데 같이 여행을 갔고 수영도 못하는데 술을 먹고 뛰어내렸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아무튼 그렇죠. 이제 본성이 나쁘면 아무리 상을 이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표가 나요. 눈썹은 참이 누에 그렇진 않아요. 눈썹이 누에 눈썹이 아니고요. 와잠이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누에가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는 건데요. 와잠이 이쁘면 연애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간의 주름은 보톡스를 해서 없애거나 하는 게 낫냐고요? 네. 근데 이제 미간의 주름을 없애려고 했을 때 여기 정중앙에 이렇게 세워지는 현침살 같은 경우는 없애는 게 좋아요. 근데 양 옆에 있는 것은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소통로거든요. 위는 하늘이잖아요. 여기 이마는 하늘이잖아요. 이걸 조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어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윗사람. 그리고 남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내려오는 기운이 코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인당으로. 그러면 인당에서 이렇게 이게 인당이 맑으면 윗사람이 도움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눈썹 또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눈썹이 굉장히 진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고집이 강해요. 왜냐하면 눈썹이 진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눈썹이 굉장히 진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처럼 눈썹이 연하잖아요. 이 부분이 연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고 남의 말에 이렇게 금방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눈썹에 따라서
그래서 여자들은 눈썹이 진하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남자들은 눈썹이 진하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눈썹이 좋아야, 아니 눈썹이 진해야 자기 주관을 강하게 펼칠 수가 있잖아요. 옛날 관점이죠, 옛날 관점. 그래서 이렇게 인당이 깨끗하면 공부운, 학업운,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주는 음덕, 그리고 이 사람이 보살피는 능력,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당이 깨끗해야 재물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재물운은 코를 얘기를 하거든요. 인당에서 내려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코가 재물을 관장하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보다는 위에서 보살펴 주는 것에서 얻는 것들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당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고, 예, 그렇습니다. 몸에 털이 많은 여자는 어떠냐고요? 그런 거죠. 털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하는 심장의 기운에서부터 비롯된 게 털이거든요. 화기가 강하면 털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털이 위로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털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 다혈질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남자들은 털이 많으면 정욕이 강하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들이 털이 많으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털이 많으면 진화가 덜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털이 적으면 진화가 잘 됐어요, 진화가. 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코가 여성도 재물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아요. 코가 여성도 재물을 상징을 하죠. 코는 여자들한테 남편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광대는 내가 남편을 얼마나 보필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코를 자기 주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광대를 나를 보호자해주는 친구나 세력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코가 높은데 광대가 낮으면 자존심만 강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사업하지 말고 개인 사업하라 그래요. 나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 코는 높은데 양옆이 없잖아요. 예, 이 말은 나 혼자 하는 일 하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코가 높은데 이렇게 광대가 이렇게 부쑥 뛰어나와 있으면 이제 적당히 보조를 한다는 얘기이고요. 광대가 지나치게 높고 코가 작잖아요. 자기 주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끌려다닌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이 코가 되게 못생겼거든요. 광대는 굉장히 크고, 광대는 관골이에요. 관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운을 뜻하거든요. 광대는 굉장히 높은데 코가 약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이 됐어요. 이러면 자기 주관대로 일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자기 주관대로 일을 펼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면 저게 과연 자기 주관대로 펼치는 걸까? 배후 조종자가 있어가지고 그게 끌려가는 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총장은 지금 자기 주관대로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한다? 아니, 정치가 아니라 검찰직을 수행한다? 아니라고 봐요. 저는 배후에 누군가가 조종을 하고 있다고 봐요. 왜? 관상학적으로. 이건 관상학적인 견해입니다. 아, 이거 되게 욕먹을라나? 큰일 났네. 괜히 얘기했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가 낮고 광대가 높다라는 것은 그렇게 의미를 해석해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코가 낮고 광대가 지나치게 높잖아요. 이러면 남편이 별 볼 일 없는데 자기가 번 돈을 남편이 다 써.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보코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고요? 좋네요. 코가 재물이죠. 그리고 특히 이쪽을 난대정이라고 하거든요. 코 보시면 저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코에서 이렇게 윤곽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코 이쪽 콧망울에서. 이 말은 딴 주머니 찾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윤곽이 제대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딴 주머니 안 찾다는 얘기기도 해요. 코는 두툼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코에 뼈대가 없잖아요. 이것은 선비형 코예요. 선비형 코. 코는 되게 잘생겼거든요. 근데 코에 이렇게 살이 없잖아요. 이러면 선비형 그래요. 녹화 버튼 눌렀지요. 네, 광대가 높으면 드세다라는 것은 주인이 없다라서 그래요. 주인이 없어서. 광대가 높잖아요. 주관이 없고 주인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말은. 그러면 드세죠. 주인이 없으니까. 즉 남편을 이겨 먹어요 하는 걸 얘기를 하죠. 남편을 이겨 먹어요. 여자들 같은 경우 코가 낮고 광대가 높으면 남편을 이겨 먹는다는 얘기예요. 왜? 코는 주인이잖아요. 얼굴의 주인인데 옛날 관점에서 여자에게 코는 남편이거든요. 그러면 남자에게 코는 누구예요? 지금 윤석열 장관 같은 경우는 코가 누구예요? 대통령.
코가 대통령을 이겨먹어요 하는 거잖아요. 아니, 광대가 대통령을 이겨먹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가 높은데 광대가 적절히 있다 그러면 보좌를 잘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요. 그래서 코 되게 중요하죠. 코 되게 중요하죠. 그 광대가 높은데 횡골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높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화해탈 마냥 이렇게 안쪽으로 돼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재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요. 코에 피지가 있으면 관리를 잘해야 되죠. 노람 잠수함님, 앞니가 벌어졌다고요? 맞아요. 막아야죠. 돈 나가는 건데요. 돈이 없어서 못 막고 있다고요? 그게 그거예요. 개운은 의지이고 개운을 하는 데는 꼭 돈이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개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투자 대비 효율,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 효과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이가 벌어져서 모이지 않았어요. 벌어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재물이 늘 새요. 모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 대문을 닫을 만한 돈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돈이 모일만 하면 나가니까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돈의 재물의 총량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막 해가지고 이번 달에는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게 돼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과 치료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다르게 생각을 해봅시다. 재물의 총량은 똑같아요. 남아있는 이번 달에 남아있을 만한 재물의 총량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돈 끌어다가 이빨 치료부터 먼저 하면 똑같이 돈은 남는 건 똑같거든요. 돌이켜보면 어디서든지 들어올 돈은 들어와요. 나갈 돈은 나가고. 그러니까 일단 치과 치료부터 하세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나? 아무튼 이빨이 이렇게 앞니가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안 모인다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돈이 없어서 그걸 고치지 못하잖아요. 이게 계속 가난이 대물림되고 연속성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관상 좋다는 소리 듣고 살면 관상이 좋은 겁니다. 그럼요. 돈이 안 모인다고 앞일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그 관상학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면서도 이 해결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의지와 돈이 투자가 되어야지만 운이 바뀌어요. 지성이면 감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으니까 운이 바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빈센트님, 여자 콧구멍이 환하게 보이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들창거나 살짝 위로 들려서. 요즘 관상이 그 추세가 그런 관상이잖아요. 코 살짝 들어서 약간 돼지코 같은 느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 코 구멍은 재물 창고를 얘기를 해요. 재물 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들리잖아요. 내 창고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모여요. 계속 돈 쓸 일이 생기는 거고, 코를 살짝 들어서 이쁘게 보이잖아요. 그만큼 그걸 유지하기 위한 사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코를 살짝 들어서 콧구멍이 다 보인다? 정면으로 이렇게 반듯하게 섰을 때 이 말은 사치를 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사람은 유지비가 많이 들죠. 그런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 이쁜데 하고 결혼했는데 코 수술을 했고 살짝 들었어. 저 사람 유지비가 들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축년 기운은 온 건가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 신달부터 신축년의 기운이 슬슬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죠. 신금이니까. 유달부터라고 봐야 될까요? 유달부터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지기준설이 있고 입춘기준설이 있거든요. 동지기준설은 점을 칠 때 많이 주로 동지기준설을 보고요. 입춘기준설은 명리학 같은 명학을 볼 때 입춘기준설을 봐요. 왜냐하면 동지는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 그래서 씨를 뿌렸을 때 이게 얼마나 자랄 수 있는가를 예측하는 점. 그리고 입춘은 싹이 났을 때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싹이 났을 때 이게 잘 클 나무인가를 보는 게 입춘 기준의 명리학이에요. 그래서 동지 기준 그러면 이제 그냥 점을 칠 때 주로 써요. 관상 얘기요? 제가 뭐 할 게 있나요? 관상가가 아닌데. 제가 관상가가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관상 이제 어떤 정도로 공부를 하냐면, 막 얼굴이 둥그스름하고 눈썹이 가느다라 하면서 눈을 넘겼으며, 눈동자가 물고기를 엎어둔 듯하고, 예, 코가 반듯하며 입이 적당한 크기로 크니 딱 내 스타일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쓰는 게 관상이죠. 관상 봐달라 그러면 그렇죠. 관상은 이쁜 아가씨 조금 더 오래 쳐다보려고 배운 게 관상이고요. 수상은 이쁜 아가씨 손잡아 보려고 배운 게 수상이죠. 의도가 불순한데, 예, 의도가 불순한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 다 그래. 예. 모든 인생의 그 있잖아요.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성덕. 성공한 덕후라고 하잖아요. 성공한 덕후가 왜 성공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고 자기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덕후잖아요. 관상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의 특징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이쁜 아가씨 조금 더 얼굴을 오래 쳐다봐야지 라는 생각. 수상 공부하는 거, 이쁜 아가씨 손을 내가 언제 잡아보겠어, 이때 잡아봐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름 성덕. 나름 성덕. 적당히 배우고 만 거죠. 그래서 길게 봐서 뭐해, 뭐. 나 관상 본다 그러면 이쁜 아가씨가 오랫동안 쳐다보라고 하잖아요. 저 좀 봐주세요 그러고 허락받고 보잖아요.